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두 번째 2교시 미란다 왕문경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버천입니다. 버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부처님 말씀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1교시에는 아함경 첫 번째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이 쓰신 아함경을 함께 공부했고요. 2교시에는 이시카미 젠노 교수가 쓰신 미란타 왕문경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교시는 미란타 왕문경을 함께 공부하는데요. 오늘 미란다 왕문경은 지은이의 말부터 시작하도록 5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란다 왕문경이라고 흔히 불리어온 이 성전은 오래전부터 많이 애독되었던 것처럼 생각되지만 일본에서 각광을 받게 되기는 대정 연간에 들어선 다음이었다. 물론 이 경전의 한역인 나선 비구경이 일본에 전해진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려니와 일본에서 꼽힌 종파와는 관계가 없었다는 점이 이제껏 묻혀 있었던 원인이었다. 이 경전이 몇몇 식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화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소화 25년, 1950년 이후라고 못 박아 말해도 된다. 그로부터 미란타 왕문경이라 불리어오던 이 경전도 미란다 왕의 물음이라고 쉽게 불리게 되었다. 여기서도 이 미란다 왕의 물음이라는 쉬운 이름을 쓰고자 한다. 미란다 왕의 물음은 기원전 2세기경 서북 인도를 지배하던 그리스인 왕 밀란다, 메난드로스와 불교 승려인 나가세나 존자가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쓴 성전이다. 거기에서는 뜻밖에도 인도 사상과 헬레니즘 문화가 각자의 세계관과 인생관에 입각하여 매우 명석하게 토론을 전개시키고 있다. 그 시대는 붓다에 의해 시작된 불교가 점차 인도에 기반을 확장하여 많은 신자가 있었으며 불교 사상도 복잡한 교리를 파생하기에 이르러 일반 신자에게는 상관없다고 생각되는 번잡스러운 철학까지 생기고 있었다. 그러나 대승불교는 싹만 텄을 뿐이어서 그것이 융성하게 발달을 하기에는 시일을 필요로 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런 점에서 그 시대는 불교의 과도기라 할 수 있는 때였으며 그 무렵에 태어난 것이 이 경전이었다. 이 경전에 나타나는 대화는 매우 보편성이 있어서 불교 경전 중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는 터이다. 문체가 평이해서이기도 하겠지만 그 내용이 근래에 와서 점차 주목을 끌고 있는 것도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고 하겠다. 더욱 그리스적 사유의 도움에 의해 불교 사상이 현대인에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이점도 지니고 있어서 훌륭한 불교 입문의 구실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예, 동일스님, 예, 반갑습니다. 예. 이제 그리스적 사유라는 말을 썼지만 여기서는
인도 사상과의 대비를 중심한 비교 사상의 입장으로부터 논설할 생각은 없다. 이 입장에서 기술한 저서로는 이미 나카무라 박사의 노작이 나와 있는 터이므로 여기서는 그리스적 사유라는 말을 확대 해석하며 불교에 접근하려는 현대인의 사유의 뜻으로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현대인이 하는 사유는 이방인이 된 것이나 다름없게 그리스 사상을 배경으로 한 서구적 사유에 익숙해져 있는 반면 정작 동양의 사유에서는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기 때문이다. 나는 동양 사상을 대표하는 불교에 접근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이 경전이 성립하게 된 배경과 그 한계도 밝혀가면서 그 뒤에 불교 사상의 발전의 모습도 섰고 때로는 밀란다 왕의 물음에 의탁하여 미란다 왕 문경에 의탁하여 자유롭게 생각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 경전을 벗어나는 경향이 다소 생긴다손 쳐도 중심은 어디까지나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파헤치는 데 둠으로써 거기로부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불교의 입장에서 추구한 이 경전을 쉽게 소개하면서 인간의 내면적인 문제를 내 나름대로 구명하려고 한다. 본서의 제1장과 제2장은 미란다 왕의 물음, 미란다 왕 문경의 원형에 가까운 부분으로 편의를 위해 나눈 데 불과하며 내용에도 중복된 부분이 있다. 제3장은 앞에 두 장과 유사한 대목도 있기는 하나 후세에 와서 덧붙인 부분이고 대화 형식에도 꽤 차이가 있어서 감히 하나로 묶어버렸다. 원칙적으로 앞에 두 장은 축자역이지만 제3장은 본문이 길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고 나머지는 의역에서 내용을 소개하는데 그치기로 했다. 미란타 왕의 물음, 미란타 왕 문경은 모든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내용은 일관된 것은 아니니까 독자의 기호에 따라 읽어가면 될 줄로 안다. 이 책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많은 선악의 직접 간접의 은혜를 받았다. 다수의 제작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면 말할 것도 없고 나카무라 하야지마 이 두 분 박사님의 노작으로부터 영향받은 바는 참으로 크다. 이에 덧붙여 감사의 뜻을 대신하고자 하는 바이다. 이제는 가고 안 계신 할아버님과 아버님의 영전에 이 책을 바치면서 이시카미 젠노 우리 이시카미 젠노 저자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미란다 왕 문경이라고 이렇게 되는데요. 자꾸 미란다 왕 문경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미란다 왕 문경이라고 미란다 빵야라고 하죠. 이 경전은 오래전부터 많이 애독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일본에서조차도 뭐 한 100년도 채 안 되는 그런 경전이고요. 이 경전에 한역이 있습니다. 나선 비구경이라고 하는데요. 나가세나 존자를 얘기하는 거죠. 나가세나 비구, 나가세나 존자, 나선 비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전해진 때는 아주 오래되었지만 뭐 일본의 어떤 종파 좀 이렇게 잘 나가는 종파하고는 상관이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우리나라는 더하죠. 우리나라도 이 경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 저도 처음에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어떤 초기불교 부처님 말씀 다음으로 부처님 직접 설명하셨다는 니까야 못지않게 아주 알아듣기 쉽게 재미있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예, 이 미란다 왕 문경은 기원전 2세경,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한 300년 정도 지난 시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서북 인도를 지배하던 그리스의 왕 메난드로스,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왔다가 물러나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이 그리스 그 셀레우코스 왕조입니까? 이렇게 서북 인도와 늘 충돌이 자주 있었는데요. 뭐 이렇게 그런 그 과정에서 그 후예인 메난드로스라는 사람이 서북 인도를 좀 침략해서 통치하고 있었단 모양입니다. 근데 인도인 승려인 나가세나 존자 비구와 서로 문담하는 형식으로 문담하는 형식이 기록된 경전입니다. 근데 여기는 뜻밖에도 인도 사상, 인도 당시의 그 인도 대륙 문명권과 또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 이런 것들이 서로가 교류가 되고 각자 세계관과 인생관이 입각해요. 서로가 아주 이렇게 뭐랍니까? 각자의 어떤 세계관에서 출발했는데 결국에는 서로 맞춰가는 아주 그런 멋진 그런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시대는 부다에 의해서 부처님에 의해서 시작된 불교가 점차 인도의 기반을 많이 확장해서 신자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상이 또 이렇게 부처님 말씀이 좀 약간 뭐랄까 난해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보통 평범한 분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리도 좀 복잡해지고 설명하는 것이 더 어려워져버리는. 그러니까 그거를 쉽게 설명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이렇게 어렵게 제가 볼 때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잡한 교리를 또 이렇게 자꾸 만들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자꾸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우리 일반 신자들, 저도 일반 신자인가 봐요. 이런 걸 좀 뭐 너무 복잡한 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그런 번잡스러운 철학, 뭐 예를 들어서 뭐 부파불교가 뭐 이렇게 막 서로 막 아비달마니 뭐 이런 게 해가지고 참 굳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번잡스러운 철학까지 생기고 있었다. 요 뭐 저자도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러나 이때는 대승불교는 아직은 싹만 텄을 뿐이고 아직은 융성하게 발달하기는 전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고물이 대략 그런 무렵이고요. 근데 이때 그 두 분이 메난드로스 왕과, 그러니까 미란타 왕과 나가세나 존자 나선 비구가 주고받는 이 대화 질의응답은 아주 그 보편성이 있어서 불교 흥준 중에서도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문체가 평이해서 또 있지만 근래 와서 점차 이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어떤 관심을 갖게 되는 까닭은 이 불교 사상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약간 쉽게 받아들이는 우리가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서구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어떤 서양의 자기들은 이제 합리적이라 그러지만은 좀 이분법적인 이렇게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메난드로스 왕은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그리스 왕을 에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왕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우리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불교 입문서의 구실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 접근하려는 이 현대인의 사유에 맞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리스 사상을 배경으로 한 서구적인 사유, 우리가 거의 익숙해져 있다. 거꾸로 아주 고대 때부터 내려오는 동양적 사회에서는 좀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이시가미 젠노 교수는 일본 사람입니다만은 뭐 우리도 보면 일본
그러니까 서구 문화를 우리는 일본을 통해서 또 받아들였잖아요. 뭐 물론 미국으로부터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우리 이 동양 문화도 물론 또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일본이 만드는 의무 교육 옛날 보통학교, 소학교 지금 국민학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왔던 그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나는 이시카미 교수는요, 동양 사상을 대표하는 불교에 접근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이 경전이 성립하게 된 배경 그리고 그 한계도 밝혀가면서 그 뒤에 불교 사상의 발전의 모습도 섰고 또 때로는 밀란타 왕 문경에 의탁하여 자유롭게 생각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런 지금 의도를 얘기하고 계시네요. 이 경전을 벗어나는 경향도 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파헤치는데 비중을 두겠다. 그래서 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불교의 입장에서 추구한 이 경전을 소개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가진 내면적인 문제를 구명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제 의도를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별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없고요. 이렇게 이시카미 젠노 교수가 쓰신 그러니까 해설서죠. 이것도 역시 미란타 왕문경 이 책을 앞으로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요. 자, 이 벌전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원 밴드에서 우리 또 함께 미란타 왕문경 함께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모두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사홍선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성불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